게임화 소감을 말씀해주세요. 근데 여기서 라인을 밟았을 때는 발로 하기 때문에 풋폴트라고 그래요. 풋폴트. 안 돼. 오늘은 이렇게 게임하는 내용을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게임을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하는 건지 제가 이제 카톡으로는 보내드리는 게 있을 텐데 아마 그 글자로 읽으면 아무래도 불편하고 좀 이해도 잘 안 되실 거라서 제가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고 지금 실제로 게임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이따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4명이서 지금 복식을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4명이서 게임을 하게 되면 자, 이게 이제 네트예요. 네트를 넘어서 네트 여기 상대 이제 우리 편이면 네트를 넘어서 요 네모칸 안에 넣으면은 이기는 거예요. 여기 이제 복식 라인이니까 요 네모칸 여기까지. 그래서 요 라인을 더블스 라인이라고 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더블스 라인. 더블스 라인. 예, 이제 복식할 때 2대2로 할 때는 여기 안에 넣으면 되는 거예요. 요거는 싱글스 라인이에요. 단식할 때 넣는 라인이에요. 그러니까 1대1로 할 때는 요 안에다 넣고 여기다 넣으면 아웃이 되는 거예요. 복식일 때는 이것도 인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베이스 라인 해보세요. 베이스 라인. 베이스 라인. 이제 맨 뒤에 있는 라인이니까 여기 나가면 아웃이란 말이에요. 여기 안에 넣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서비스 라인. 서비스 라인. 서브 할 때 넣는 라인이에요. 서브 할 때. 서브 할 때 여기다가 넣어야 돼요. 여기 지나가면 그걸 폴트라고 합니다. 서브 넣는데 안 들어가는 거. 그걸 뭐라고 하냐면 폴트 해보세요. 폴트. 실수하다라는 뜻인데 실수하다.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여기에 떨어졌다 공이 폴트. 여기에 떨어졌어도 폴트. 여기에 떨어졌어도 폴트예요. 이쪽 대각선을 이렇게 넣을 때는 여기 안에 넣을 수 있어야 돼. 서브는 요 네모칸 이게 서비스 박스인데 여기 오른쪽에서 넣을 때는 여기다가 넣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왼쪽에서 넣을 때는 이쪽에다가 넣어야 돼. 반대로 이쪽에다가.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우리가 서브 연습을 할 때도 이제 여기다 넣는 연습을 좀 해야 되겠죠. 아시겠죠? 자, 서브는 한쪽에서만 넣는 건 아니고 이쪽에서도 넣고 이쪽에서 넣는 거예요. 여기를 자 한번 해볼까요? 듀스 코트라고 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듀스 코트. 듀스 코트. UCE 듀스 코트예요. 이쪽은 듀스 코트. 그다음에 이쪽은 애드 코트라고 합니다. 애드. 어드밴테이지 약자인데 애드 코트. 한번 해보세요. 애드 코트. 애드 코트. 예, 그래서 여기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서브를 넣을 때는 애드 코트라고 얘기를 하고 오른쪽에서 상대방 코트 오른쪽으로 넣을 때는 듀스 코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서브는 듀스 코트에서 먼저 넣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내용을 또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우선은 어디에다가 넣으면 인인지는 아시겠죠? 네. 그죠? 자, 서브를 넣을 때는 여기에다가 넣어야 되는 거고 여기 안에 넣어야 되는 거고 서브가 들어간 다음부터 플레이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여기 큰 네모칸 안에 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편도 마찬가지겠죠. 여기다가 이렇게 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하고 주고받고 해가면서 서로가 상대방 코트 안에 넣을 수 있으면 이기는 거고 탁구하고는 다르게 이거는 한 사람이 계속 쳐도 괜찮아요. 탁구는 한 사람이 치면 바꿔가면서 돌아가면서 쳐야 되는데 테니스는 한 사람이 이 사람이 계속 치고 또 치고 계속 한 사람이 쳐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상대방 코트 안에다만 넣을 수 있으면 돼요. 저 사람들이 이쪽으로 넘겨주면 다시 우리는 또 넘겨주면 되죠. 자, 이제 여기까지가 어디에다가 넣어야 되는지 설명을 드린 건데 이제는 게임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그 게임 순서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약간 복잡할 수도 있지만 자, 이제 A, B, C, D로 해보겠습니다. 자, 이쪽에 A와 B가 한 편이에요. 그리고 이쪽에 C와 D가 또 한 편이에요. 4명의 선수가 게임을 합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제 가위바위보를 하든지 어느 쪽이 이제 게임을 서브를 먼저 넣기로 하게 되면 자, 이제 A가 먼저 서브를 넣는다고 해요. 그러면 여기에 센터 마크가 있어요. 한가운데 조그맣게 마크가 표시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복식 라인이 있는데 요 안에서 서브를 넣을 수 있어요. 서브는 요 안에서. 근데 여기서 약간 뒤에 가서 넣어도 상관이 없고요. 그런데 라인을 밟거나 라인 안에 들어가서 서브를 넣으면 그것도 폴트예요.
아까 제가 폴트를 했죠. 근데 여기서 라인을 밟았을 때는 발로 했기 때문에 풋폴트라 그래요. 풋폴트. 발이 잘못했다 이거야. 발이 라인을 밟거나 라인 안에다가 발을 밟고 서브를 넣었어. 그러면 그냥 폴트야. 이 안에 들어갔어도. 여기서 넣은 데서 라인을 밟았기 때문에. 그런데 점프를 해가지고 들어가는 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두 발이 공중에 떠 있는 상태로 이 라인 안에 들어가는 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프로들이 서브 넣을 때 보면 이 안에 착지를 하면서 서브를 넣는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떠 있는 상태에서 공을 때리기 때문에 폴트가 아니에요. 이거는 발로 밟고서 때리면 그거는 폴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이제 A가 서브를 여기서 넣기 시작할 텐데 A가 먼저 요 라인 아까 말씀드린 센터 마크로부터 복싱 라인 요 사이 여기쯤에서 서브를 넣어요. 그러면 아까 여기서 여기다가 넣기로 했죠. 요 네모칸 안에. 그럼 요 사람이 공을 쳤는데 서브를 넣었는데 뭐 여기에 떨어졌다. 그러면 폴트겠죠. 서브는 두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한 번 안 들어가면 한 번 더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퍼스트 서브를 넣었는데 안 들어갔어. 그러면 이제 세컨 서브를 넣을 수 있어요. 두 번째 서브를 한 번 더 넣게 돼요. 그러면 두 번째는 이제 불안하니까 약하게 넣겠죠. 두 번째 또 안 들어가면 점수를 잃으니까. 두 번째도 만약에 여기 가서 폴트가 또 됐다. 그러면 더블 폴트라고 합니다. DOUBL이. 자, 더블 폴트라고 그래요. 폴트를 두 번을 했잖아요. 그러면 한 포인트를 잃어요. 그 순간에. 폴트를 두 번 했기 때문에. 둘 중 하나는 꼭 넣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한 포인트 잃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A가 포인트를 하나 잃었어.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둘 게, 점수가 맨 처음에 0점, 그 다음에 1점, 2점, 3점 이런 식으로 점수를 따고 나가겠죠. 근데 이걸 테니스에서는 다르게 한다 그랬어요. 0점은 러브라고 한다 그랬죠. 네. 자, 0점은 러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0점이야. 그럼 러브라고 하고요. 1점은 15이라고 그래요. 15점, 15. 그리고 2점은 30이라고 그래요. 30점. 3점은 4이라고 그래요. 40점. 네 번째 포인트를 따면 이때 게임이라고 해요. 게임. 자, 이제 이것이 조금 복잡하실 텐데 왜 이렇게 됐냐고 보통 이야기를 하냐면 테니스는 프랑스에서 보통 만들었다 이게 프랑스하고 영국에서 만들었는데 거기 이제 뭐 이렇게 시계나 피자 같은 걸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처음에 여기는 0인데 이제 0이 러브라는 거는 이제 프랑스 말로 레프가 0이래요. 레프라 그러던데 0을. 근데 레프가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러브하고 비슷해서 러브로 됐다는 설이 좀 강해요. 뭐 그거 말고도 몇 가지 얘기가 있지만 프랑스 말 레프가 미국으로 가면서 러브라고 했다. 그래서 이제 러브가 됐다는 설이 강한데 어쨌든 0점은 러브예요. 여기는. 그리고 여기가 우리가 알다시피 시계에서 보면 15점이죠. 여기가 15가 써 있죠, 여기에. 그래서 여기 15이라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또 30가 써 있잖아요. 그래서 30이라 그러고, 여기는 원래 45가 됐는데, 45가 돼야 되는데, 이게 좀 길다 그래갖고, 그냥 40로 끊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뭐 45 얘기하는 사람 간혹 있어요. 그렇지만, 40가 정식 명칭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45가 되는데, 44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러브.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 러브, 15, 30, 40. 그 다음에 게임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한 포인트 더 따면 게임이 되는 건데 이러면 한쪽이 한 게임을 땄다는 소리예요. 게임은. 그럼 게임 스코어가 1대 0이 되는 거예요. 이 게임을 따면. 그러면 한쪽이 한 게임을 딴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몇 게임을 따야지 한 세트가 끝나느냐? 6게임을 따야지 한 세트가 끝나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게임을 러브 15, 40, 30, 40 게임에서 1대 0. 다시 또 러브 15, 30, 40 게임에서 2대 0. 그래서 6대 0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이 이제 게임을 따면 뭐 6대 3 이렇게 끝나겠죠. 그래서 어쨌든 한 팀이 6게임을 따면 6게임을 따면 한 세트가 끝나는 거예요. 동호인들은 보통 1세트 경기를 하기 때문에 6게임을 따면 이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이게 러브 15, 30, 40 게임 이제 이걸 점수 매기는 걸 알려드렸고, 자 서브를 어떻게 넣느냐면 아까 이제 A가 다시 돌아갑니다. A가 여기에서 서브를 넣었어요. 그래서 더블 폴트를 아까 했죠. 그러면 A는 러브겠죠. 0점이니까 지금 한 포인트를 못 땄으니까. 그러면 상대방은 가만히 있었지만 상대방 실수로 인해서 한 포인트를 따른단 말이에요. 아까 한 포인트 따면 뭐라 그랬죠? 15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점수가 러브 15 이렇게 되는데
항상 서버를 먼저 부릅니다. 점수를 부를 때는. 야, 게임 몇 대 몇인가요? 이렇게 하면은 러브 15 이러면 서버가 한 점을 잃었구나. 상대방이 한 점을 땄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물어보면 항상 서버를 먼저 불러요. 서버 넣는 사람을. 그래서 앞에 점수가 서브 점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러브 15. 한 번 이제 물어볼까요? 여기 성화 선수 지금 게임 몇 대 뭔가요? 카운트가? 러브 40. 이렇게 되면 알겠죠. 이쪽이 지금 러브고 저쪽이 40이라는 뜻이에요. 러브 40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서버가 러브인 거지 지금. 이렇게 알 수 있는 건데, 자 이쪽은 아까 더블 했기 때문에 러브고 상대방은 15. 자 그러면 여기서 서브 넣는 순서가 또 있어요. 자 A가 서브를 아까 넣고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언제까지 서브를 넣냐면 이 게임이 끝날 때까지 넣어야 돼요. 아까 우리가 러브 15, 30, 40 게임 했죠. 그 게임 할 때까지 이 A는 계속 서브를 넣어야 돼. 한 사람이. 그래서 처음에 듀스 코트에서 서브를 넣는다 그랬죠. 이렇게. 그 다음에는 이제 에드 코트로 건너가야 돼. 이 사람이 이쪽으로 다시.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에서 여기로 넣을 텐데, 요 D가 아까는 요 앞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요 D가 뒤로 가야 돼. 뒤로 가고, C가 보통은 앞으로 와서 발리를 하려고 전혀 움직이는 거지. 그래서 요 리시버들은 C가 뒤에 있었다가 앞으로 이동을 하고, D는 앞에 있다가 뒤로 이동을 해요. 리시버들은 앞뒤로 이동을 해요. 앞뒤로. 근데 이 서버는 A가 계속 넣어야 되기 때문에 좌우로 이동을 해. 이번에 이제 이 사람이 여기서 서브를 아까 더블 폴트하고 이쪽으로 갔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번에 어디로 넣겠냐면 여기로 넣겠죠. 여기 네모칸으로. 이거를 요 D가 받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B는 A의 파트너인 B는 여기에 서 있다가 이번에 이쪽으로 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서브를 넣는 사람들은 횡으로 움직여요. 이쪽으로 갔다 이쪽으로 갔다 이렇게 좌우로. A가 좌우로 움직이기 때문에 B도 A가 없는 반대쪽으로 이동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B도 좌우로 움직여. 딱 이쪽으로 한번 넣고 이쪽으로 한번 이렇게. 그런데 아까 보다시피 리시버는 앞뒤로 움직여. 전후로. C가 뒤에 가서 받았는데 다시 또 앞으로 가서 발리를 하고, 다시 또 뒤에 가서 또 받고 또 앞으로 오고, 이렇게 앞뒤로. 리시버는 앞뒤로 움직인다. 서버는 좌우로 움직인다. 요걸 기억하면 자기 위치를 기억하기 편합니다. 실제로 이제 게임 하다 보면은 막 내가 어디로 가야 되나 막 이렇게 어수선해져요. 딱 그것만 생각을 하고 있으면 돼요. 우리 편이 서브를 넣고 있어? 그러면 좌우로 움직입니다. 오른쪽 한번 가고 왼쪽 한번 가고. 우리가 리시브를 하고 있어? 앞으로 한번 갔다가 뒤로 한번 갔다가 이러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이제 A가 또 진행을 해봅시다. 자, 이제 A가 이번에는 이쪽에 와서 서브를 넣을 차례가 됐어요. 여기를 에드코트라고 한다 그랬죠. 에드코트에서 서브를 넣으면 이번에는 이제 이쪽 서브를 잘 넣었어. 그랬더니 D가 이걸 받았는데 이게 네트에 걸렸어. 그러면 누가 점수를 땄겠어요? 이쪽이 땄겠죠. 서버가 이 D가 네트에 걸었으니까 공을. 그러면 아까 여기 15이었죠. 여기는 러브였는데 이번에는 러브에서 한 포인트 땄어요. 그러면 여기도 15이 될 거예요. 그렇죠? 15 여기도 15이야. 그럼 이거를 15 all이라고 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15 all. 15 올. 양쪽이 다 15이라는 뜻이에요. 양쪽이 다 15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15 all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앉아보세요. 좀 중요한 게 어딨어요. 이건 맞고 저 가봐요. 네. 응? 응. 좀 가야 돼? 55로. 알았어요. 간다고 지금? 네. 운동 못하고? 이제 나오라고 그래. 알았어. 기대하시면. 네. 자, 그래도 15 all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이쪽으로 또 와야 돼. A는. 그죠? 또 와야 돼. 또 이쪽에서 넣어야 되니까. 아까 이쪽에서 넣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C가 또 받을 차례가 되는 거예요. 이 D는 뒤에서 받았다가 다시 이제 앞으로 가는 거고. 그러면 다시 또 서브를 넣었어. 이번에 또 C가 날렸네. 아웃시켰어. 그러면은 누가 이겼어요? 이쪽이 또 이겼죠. 그럼 여기는 뭐가 될까요? 15에서 약간 더 가서 썰이가 될 거예요. 이쪽은. 그리고 여기는 아까 15 그대로 묶여 있죠. 네. 그러면 점수는 30, 15이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30, 15. 30, 15.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A가 또 이쪽으로 갔어. 또 점수를 또 땄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40. 40, 15. 그다음에 또 이쪽으로 왔어. 또 A가 또 점수를 또 땄다. 그러면 그때 게임. 가서 게임이 돼요. 그럼 이제 A가 서브를 넣는 걸 이제 끝내는 거지. 그래서 A는 이제 다 넣었어. 그러면 이쪽 편에서 서브를 넣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쪽 편에서 서브를 넣어야 돼. 상대방이. 그러면 C나 D 중에서 한 명이 먼저 서브를 넣으면 되는데, 자 그러면 C가 넣는다고 하면, 자 이제 이쪽에서 이제 분위기가 또 바뀌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 A, B 팀이
1대 0으로 이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 게임을 이겼어요. 게임 수가 1대 0. 이게 이제 6이 되면 끝난다고 했잖아요. 1대 0이에요. 자, 그러면 이번에 이제 C가 서브를 넣을 거예요. 그럼 여기가 A가 리시브를 한다고 하고, 그럼 B는 여기 앞에 서 있어. 이 사람들은 왜 앞에 서 있냐면 발리를 하려고 서 있는 거죠. 앞에서. 이 사람들은 이제 공을 스트로크를 하려고 뒤에서 받는 거고, 그러면 C가 서브를 넣겠죠? 그럼 A가 리시브를 할 거예요. 처음엔. 그러면 뭐 이렇게 C가 포인트를 땄다고 해봅시다. 이쪽이. 그러면 뭐겠어요? 15 러브. 그렇죠. 여기가 C 뭐가 될 거고 여기는 러브가 될 거죠. 그래서 15 러브가 돼요. 그럼 C가 또 이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D는 또 옆으로 이동하겠지. 이번에 이제 옆으로 D가 이쪽으로 하고, 그러면 이제 이 B는 또 뒤로 오겠죠. A는 앞으로 갈 거고, 얘는 리시버들이기 때문에 앞뒤로 움직일 차례예요. 그럼 이 B가 뒤로 갈 거고 C가 이쪽으로 왔어요. 여기다 이제 넣겠죠. B에다가. 그러면 또 이겼어요. 이쪽이. 그러면 여기서 여기는 뭐가 되겠어요? 썰이가 되고, 여기는 그냥 계속 러브로 묶여 있어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썰이 러브. 그러면 C가 서브를 넣기 때문에 아, 이쪽이 지금 이기고 있구나. 썰이 러브를 이기고 있구나. 그러면 게임은 0대 1이고 그 게임 안에서 스코어는 썰이 러브가 된 거예요. 그러면 어느 팀이 좀 유리하겠어요? 이쪽이 유리할까요? 이쪽이 유리할까요? 아, 이쪽? 생각을 해봐야지. 이쪽. 여기는 이미 한 게임을 따놨기 때문에 여기가 앞서가고 있다고 봐야죠. 여기는 아직 한 게임을 못 땄어. 그 게임 안에서는 유리하지만 얘네가 한 게임을 더 딸 수는 있겠지. 썰이 러브라서 딸 가능성은 많아졌지만 따봐야 1대1이 되는 거지. 못 딸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게 더 사실은 큰 거야. 이 게임 수가 중요해. 몇 대 몇 이게 커요. 그걸 앞서고 있으면 요건 작은 포인트는 이제 조금 덜 중요하지. 이 게임을 따기 위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 사람도 마찬가지로 썰이 또 이쪽 가면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아까 그 점수에 따라서 점수가 올라가지고 이제 또 게임이 되면 몇 대 몇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하다가 보면 자, 이제 지금 썰이 러브가 됐다고 해요. C가 또 따가지고 썰이 러브가 됐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쪽에 땄어. 그러면은 썰이 15이 되겠죠. 그 다음에 썰이 5이 또 되고, 또 한 번 또 따면 이쪽에서 네. 계속 땄다고 하면, 그럼 썰이 5이 되고, 다시 이쪽에서 또 따면 폴이 썰이가 되겠죠. 폴이 썰이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이쪽 리시브가 한 점을 또 땄어. 그때가 문제야 이제. 그러면 폴이 올이 되죠. 네. 폴이 올. 자, 이게 문제예요. 폴이 올이 됐어. 그러면 그때는 듀스라고 그래요. 우리 많이 쓰죠. 듀스라는 말 뭐든지 많이 하잖아요. 듀스를 하면 2포인트를 따야 이기는 거예요. 듀스부터는. 그래서 듀스에서 원래 한 포인트를 더 따면 그때 어드반테이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드, 어드반테이지. 유리하다는 약자인데, 그래서 그러니까 듀스에서 한 포인트를 더 땄어. 그러면 어드반테이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즘에는 이제 이 듀스를 줄이기 위해서 노 에드라는 시스템을 많이 도입을 해요. 노 에드. 그래서 에드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에드가 없다. 이 말은 듀스에서 한 포인트를 따면은 어드반테이지라 했는데 어드반테이지가 없으니까 한 포인트 따면 끝나는 거야. 그 게임을 누가 이기는 거야 그냥. 그래서 노 에드가 가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돼요. 왜 그러냐면 여태까지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이번에 한 포인트로 게임이 한쪽으로 싹 가버리기 때문에 노에드는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런데 이 노에드 시스템이 되면 여기서 하나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이제 서브를 넣는 사람이 유리하다고 본단 말이에요. 항상 게임을 가져갈 포인트를 가져갈 가능성이 많다고 봐요. 그래서 자, 이제 아까 C가 서브 넣었으니까 C D에서 노헤드가 됐어. 그러니까 폴이 올이 돼갖고 노헤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서브 넣는 C가 상대방한테 물어봐야 돼. 어느 쪽에다가 넣을까 이렇게. 왜 그러냐면 리시버가 결정을 해요. 그를. 그러니까 이 듀스냐 에드냐를 리시버가 결정을 해. 왜 그러냐면 서버가 너무 유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순서대로 넣는 게 아니라 물어봐요. 그럼 얘네가 야 B에다가 넣어줘 이렇게 에드에다 넣어줘. 그럼 얘가 에드에다 넣어야 돼. 원하는 데다 넣어줘야 돼. 그게 노에드에다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넣어가지고 한 포인트를 따면 이쪽이 따면 이쪽에 한 게임 가져가는 거고, 이쪽이 따면은 이쪽에 한 게임을 가져가는 거예요. 이제 이게 노헤드 시스템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다 합쳐가지고 어디든지 6대 2 이러면 여기서 이긴 거지. 6이 되면. 이제 간혹 포게임을 할 때도 있어요. 포게임을 하게 되면 4대 얼마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포게임을 할 때는.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질문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이게 이제 대략적인 설명인데. 그 듀스 상으로 가면 서버가 바뀌는 경우도 아니죠. 듀스가 되더라도
아직 게임이 안 끝난 거잖아요. 네. 그죠? 듀스가 됐어도 뭐 게임이 끝난 상황은 아니죠. 게임 안에서 지금 듀스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서버는 바뀌지 않아요. 똑같은 사람이 계속 넣는 거고 네. 다만 리시버는 노예대인 경우에 둘 중에 잘하는 사람이 받는 게 유리하겠죠. 자기네 편에서. 네. 그래서 이제 리시버한테 물어보면 이쪽에다 넣어줘. 그럼 그 사람한테 넣어줘야 돼요. 서버가. 그럼 그러니까 한 게임 내에서는 서버가 바뀌는 안 거니까. 바뀌어요. 서버는 만약에 하여튼 뭐 2대3 이제 게임이 2대3이 됐어. 그래갖고 내가 서버를 막 넣자가 됐어. 그러면 이 사람이 3대3이 되거나 뭐 2대4가 되거나 할 때까지는 계속 넣어야 돼. 그 서버 넣기 시작한 넣은 사람이. 네, 그는 바뀌지 않아요. 바뀔 수가 없어. 그래서 서버 연습을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돼. 자기 차례가 되면 그걸 넘겨줄 수가 없어. 나 서버 안 넣고 싶은데 이래도 안 돼. 그 사람이 어쨌든 그냥 지든지 어쨌든 넣어야 돼. 서버까지. 다른 질문 또. 이현 씨는 아직 좀 알겠어요? 할만하겠죠. 뭐 어떻게 하다 보면. 그죠? 예. 이래서 우리가 보통은 이제 잘하는 분 한 분 같이 편을 먹고서 하면서 그 사람이 이제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이렇게 얘기해 줄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움직여서 게임을 해나가면 되는 거고 가장 크게 보면 서브를 넣을 때는 요 네모카에 넣는다는 거. 그 다음에 스트로크를 할 때는 이 큰 네모카에 넣는다는 거. 요 생각을 하고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갈고 닦은 그 포핸드, 백핸드 막 이런 걸 갖다 활용을 해서 어떻게든 간에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플레이가 이루어지는 거죠. 뭐 하나 여기다 한두 가지 더 부활할 게 있는데 만약에 서브를 넣을 때 네트를 맞고 들어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네트를 맞고 이거 딱 넣는데 네트를 맞고 이 안에 들어갔어. 그러면 그걸 뭐라고 할까요? 네. 예, 그거를 이제 네트라고도 하고 이런 걸 통틀어 갖고 레트라고 해요. 레트.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옆에 코트에도 공이 굴러 들어왔어요. 떼굴떼굴. 그러면 이거 발로 밟거나 할까봐 멈춘단 말이에요. 네. 게임을 멈춰야 돼. 그럼 누군가는 유리하고 누군가는 불리했겠지. 그래도 누군가가 레트하고 큰 소리로 외치면 그냥 그 포인트는 무효가 되는 거예요. 레트가 되는 순간. 뭐 애기가 막 엄마 애기가 갑자기 들어와. 그러면 이 다칠 거 아니야 애기가. 그럼 누군가 크게 레트하고 외쳐야 돼. 그러면 그냥 공을 손으로 잡아야 돼. 무효가 되는 거야 그 포인트는. 아무리 누가 막 때리려고 했는데 레트했어도 때리면 안 돼. 레트하면 끝나는 거지. 그래서 여기 네트에 맞고 이 안에 들어가는 공도 이 큰 틀에서는 네트에 해당이 되고 작은 폼에서는 네트라고 하고 네트에 맞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무효가 되는 샷이에요. 이거는 첫 서브를 넣다가 네트 맞고 들어갔으면 첫 서브를 다시 넣게 되고 두 번째 서브를 넣었는데 네트를 맞고 들어갔으면 세컨 서브를 다시 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포인트는 무효가 되는 거예요. 이 안에 들어간 거는. 그렇지만 여기에 맞고 나가면 그건 폴트가 되겠죠. 네트 맞고 나가는 건 폴트야. 네트 맞고 들어가는 건 레트가 되는 거예요.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아시겠죠? 자, 그런데 게임을 하는 도중에 막 서브를 넣어가지고 받아쳤어. 여기서 이제 받아쳤는데 이 공이 네트를 맞고 들어갔어. 게임 도중에 그거는 유효해요. 받아쳐야 돼 이쪽에서. 못 받으면 포인트를 잃어. 게임하는 도중에는 네트에 맞고 들어가면 어떻게든지 받아쳐야 돼. 못 받으면 포인트를 잃어요. 서브를 넣을 때는 레트가 되는 거고. 서브 넣을 때는 그럼 다시 넣어요 첫 서브를. 그거는 폴트로 안 치는. 그 얘기잖아 지금. 만약에 첫 서브를 넣다가 맞고 들어가면 첫 서브를 다시 넣는 거고 세컨 서브를 넣다가 레트가 되면 세컨 서브를 다시 넣게 되는 거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라인에 맞았어 공이. 아주 조금 맞았어요. 인일까요 아웃일까요 이거? 인. 네, 아주 조금만 맞아도 인이에요. 라인에 그러니까 조금만 하여튼 맞았다 하면 인이에요. 맞으면 공이 몸에 맞았어. 어떻게 될까요? 뭐 어깨나 이런 데 막 맞았어. 라켓을 치려고 그랬는데 이런 데 탁 맞았어. 인? 그러면 포인트 잃어요. 그는 몸에 맞으면 안 돼. 피해야지 자기가. 피해야 돼. 피해야지 맞으면 안 돼. 라켓으로 쳐야지. 라켓으로 몸으로 치면 안 돼. 어떤 사람은 머리에 맞고 들어가서 헤딩해 갖고 들어갔다고 인정해달라고 막 하는데 그것도 안 돼. 머리에 맞고 들어가도 안 돼요. 라켓에 그 프레임 쪽 있죠. 그 안쪽에 맞고 들어가야 돼. 프레임에 맞고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자 보세요. 자 보세요. 자 여기까지가 유효해요. 여기까지가. 여기에 맞고 들어가면 이냐. 여기 맞고 상대방한테 들어갔어. 그럼 상대방이 받아 쳐야 돼. 못 받아치면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여기 맞고 들어가도 되고 여기 맞고 들어가도 돼요. 근데 여기 맞고 들어가면 안 돼. 그립이나 손에 이런 데 맞으면 안 돼. 여기까지는 안 돼요. 근데 여기 위로 맞고 상대방 코트 안에 들어가면 돼요. 라켓을 던져서 맞고 들어가면 어떨까요? 손에 떨어졌는데 여기 맞고 들어갔어 공이. 이렇게 됐는데 그 유효할까요 안 유효할까요? 그러면 막 던질 거? 높이 달라고 던져가지고 맞춰서 들어가야 할까? 안 돼요. 손에서 잡고 있어야 돼. 잡은 상태에서 맞춰야지 손에 떨어진 상태에서 맞고 들어가면 그런 포인트 잃어요.
떨어지면 안 돼. 그럼 막 던지지 이렇게 날아가면 막 던져서 맞고 들어가게 하지. 안 돼. 자, 뭐 이거 말고도 우리가 여러 가지 규칙 중에서 뭐 재밌는 규칙들이 많기는 하지만 우선은 여기까지 설명을 하기로 하고 요 게임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심판도 한번 보면서 아까 얘기했던 걸 한번 복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더 신나지? 자, 이제 한번 봅시다. 우리가 그동안에 배웠던 백핸드 스트로크로 포인트 땄어. 그러면 1540. 자, 이제 매치지 뭐. 그러니까 매치해 이제. 그죠? 5대5에 1540니까 이제 한 포인트 더 따면 끝나는 거지. 어? 듀스? 어? 듀스? 아, 5대5라면서 지금. 아, 그러니까 듀스를 한다고? 해. 듀스 해, 그러면. 야, 그럼 길어지지, 자꾸. 자, 듀스 합니다. 그러면은, 예, 그러면 이제 두 게임을 따야 돼. 7대5로 이겨야 되는 거지. 그렇게 되면, 게임? 그러면 이제 뭐가 되겠어? 6대5. 그렇지, 게임이지. 끝낼까요? 아, 뭐 듀스 한다더니 왜? 응. 그 되게 타이트하게 갔죠. 5대5에서 6대5로 이겼으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 가셨어요? 파이팅. 조교들이 잘 알려줘야 돼요. 오. 빨리 와요, 이래도. 여기 그냥 와도 돼. 야, 이거 씁니다, 이거. 아. 이건 얇은 그립이고 얇은 두꺼울수록 좋습니다. 백핸드 할 때는 이제 반대로 돌려나왔죠. 저쪽 뺐는데 이쪽으로 그다음에 여기 네 군데 얘가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돼 있어. 아우. 백다운하면 라켓에 왼쪽 뒤에다가 동그란 원을 그려요. 동그랗게 원을 땅을 봐야 돼. 땅을 봐야 돼. 우리가 이제 공을 치려고 하다 보면 자꾸 막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땅을 봐야 돼. 그리고 하겐 다운이니까 헤드가 이렇게 내려가야 돼. 여기 세 가지를 변이 달라진다. 그다음에 헤드는 밑으로 쳐진다. 어트가 상대방이다. 세 가지. 하겐 다운. 다시 처음부터. 레디 해보세요. 레디. 원. 여기 어렵잖아요. 하겐 다운.
됐어. 여기까지. 뭉치를 갑니다. 스텝 해보세요. 하나, 둘, 나와요. 뭉치. 임팩트. 아래로부터 내려가야 돼. 내려갔다가 올라오면서 지면과 수직을 딱 만나야 돼. 여기서 지면과 수직을 딱 만나야 돼. 얘가 이렇게 되면 몇 대? 밑으로 내려갔다가 올라오면서 이렇게. 그렇죠? 됐어요? 딱 만났어요. 같은 거하고. 저기 약간 가면서 딱 한번 가르치게 되면 그 과정 안에서 봐요? 자, 트랙 다운에서 부터 한번 가르쳤죠. 그 다음에 얘를 신경 쓰는 거예요. 이것만 신경 쓰면 그 과정 안에서 여기서 이거예요. 레디. 여기다 쳐서 레디. 선. 팔은 놔도 좀 많이 선. 백앤다운. 벨 있어요? 다운. 그렇죠. 좋아요. 임팩트. 지면과 아니 여기서 임팩트. 지면과 수직이 돼야 돼. 게임. 이쪽이 아니고 이쪽이. 근데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가야 돼. 그렇지. 거기다 약간 이렇게 해봐요. 자, 다시 해봐요. 오. 앞에 여러 가지 면에서 옛날에 주문을 치는 사람이 있지만 프렌드잖아요. 프렌드가 한국으로 치고 끝.
맞죠? 내리셔봐요. 여기서는 그냥 그대로 락킹만 가요. 그렇지. 너무 많이 돌아갔어. 거기까지만 가요. 해봐요. 너무 많이 돌아갔어. 근데 카메라만 다시 임팩트. 거기까지만. 레디 온 세컨드 다운 셋 자, 셋 턴 세컨드 다운 셋 자, 천천히 자, 아까처럼 천천히 무릎 돌아가지 않게 잘 틀어서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축구팀 마무리. 레디 아웃 멈춰봐요. 시스템 몇 합시다. 오른쪽 딱 잡아주세요. 끝나면 천천히 문 열렸어요. 지금 열렸어요. 닫아야 돼. 얇게 만들자. 다운, 세컨드 다운. 그렇지, 10점짜리. 윤주 선수 서브 연습한 게 나와야지. 오, 좋아. 오. 오.
치는 공을 기준을 모르겠어요. 이건 너무 안 돼. 이거 없이 발을 움직여야만 할 수 있었어. 내가 손을 잡고 이거는 내 신경이 이를 이렇게 앞으로 가는 근데 이렇게 갔어. 신경이 뒤로 갔어. 그건 그렇지. 그만. 그러면은 머리 신혼이 뒤를 이렇게 안 정도 하고 앞으로 오히려 나갈 수 있어. 시선만 약간 임팩트에서 멈추게 해봐 성아. 딱 멈추게 해봐 임팩트에. 사실 이거 빼는데 빼긴 빼는데 이렇게 바꾸고 멈추는 거 있잖아. 멈추는 거 봐. 먼저 하는 거 하지만 이렇게 하고 딱 멈추는 거. 그렇지. 이건 되게 잘했어. 지금은 더 잘 던졌는데 약간 낮았어. 그렇지. 파이팅. 지금 오케이 뒤로 가. 이제 진짜 정신을 내면 다 만들어. 그렇지. 그 앞으로 딱 자리 잡고. 방향. 자 이렇게 발라. 앞으로 오는 뭔가 앞으로 끌는 것 같아. 오, 토스 잘했어. 토스는 잘했어. 좀 뒤로 와. 안녕. 야 이번에 잘 들어갔다. 오 깜짝 놀랐네. 기다렸다. 너무 망설였다.
아, 그렇지, 이 느낌. 나이스. 잘하는 거야. 이렇게 하고 마무리를 하면서. 자, 이제 처음부터 다시 해봅니다. 자, 레디. 앞에 보고. 여긴 다운. 스텝. 스텝. 치면 안 돼. 치면 안 돼. 내 손으로 넣어야 돼요. 세게 치면 안 돼요. 자, 레디. 앞에 보고. 여긴 다운. 스텝. 임팩트. 그냥 잡아주고. 끝나면 오른손 딱 잡아주는 게 좋아요. 레디. 세컨 다운. 스텝. 백투. 폴로스로. 그렇지. 뒤로. 레디. 스텝. 몸에 온다. 천천히. 오! 잘했다. 근데 몸이 너무 많이 돌아가니까 갈릴 때 자꾸 끝나.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전에는 몸을 준비해야 돼. 그러니까 유니콘 하잖아. 몸 틀잖아요. 몸 틀잖아요? 몸을 트는 게 맞아. 그런데 칠 때는 라켓으로 쳐야 돼. 라켓으로. 그래서 몸까지 돌아가 버리면 밸런스가 무너진단 말이야. 몸을 돌리면 장점이 있는데 좋은데 그것 때문에 잃는 게 너무 많아. 몸을 컨트롤하고 너무 커. 그러니까 조금만 힘들어도 충분해요. 레디. 되겠다. 자, 얼른 달려와서 천천히. 그래, 그까지 말하니까. 이 봐봐, 패치를 치듯이 라켓으로 뭐 이렇게 치고도 충분히 있습니다. 패치를 치는데 막 얘를 죽이려고 그냥 막 몸으로 되지 않단 말이야. 죽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시간 때리는 거 아니야. 그런 느낌. 때릴 때 쓰다듬는 느낌. 쓰다듬는 여기까지 충분히 세게 안 쳤어. 되겠나? 스텝, 임팩트, 보여. 다시. 준비. 되겠나? 스텝. 자, 보세요. 아니, 아무래도 되게 아무래도 어렵게. 힘들면 저기 앉아서 치고 보세요. 어디 앉아. 이렇게 오버하는 거. 그럼 이렇게 해요. 그냥 이렇게 하잖아요. 가만히 있어. 라켓으로만 합니다. 이제 가만히 있어요. 임팩 계속 해봐요. 라켓으로만 딱 덮어야 돼. 그렇지. 하는 건 쳐야지. 그렇지. 몸은 놔두고 라켓으로만 살짝 쓰다는 느낌보다는 쓰다듬는다는 느낌. 쓰다듬는다는 느낌. 얘를 쓰다듬어. 이거 제일 잘했어. 이렇게 가야 돼. 쓰다듬어야지. 그렇지. 이것만 할 수 있으면 돼. 이것만 하면
100점짜리야. 이거 100점. 잠깐만. 지금 이현우 참 좋아요. 이현우 발 밑에 공 좀 치운 거야. 간다. 쓰다듬어. 그렇지, 그렇지. 공을 쓰다듬어라. 이건 발 밑에. 잘했다. 이번에 참 잘했다. 우리. 그렇지, 그렇지. 어, 100점, 100점. 이걸 한 개도 된다. 이걸 할 수 있으면 돼요. 지금 잠깐만. 준비. 되겠나? 네, 빨리 와야 돼. 좀 더한 거. 더한 거 해야 돼. 얼른 와서. 다시. 뒤로. 우리 바로 움직이고 턴 빼겠나 스텝 그리고 턴 빼겠나 스텝 준비 턴 빼겠나 얼른 달려와서 스텝 아까 여기 다른 게 나와야 돼 준비 턴 빼겠나 근데 약간 빼고 세겐 다운 해가면서 좋아해. 세겐 다운은 뭔데? 그 다음에 스텝이에요. 세겐 다운, 스텝, 이때 쭉 걸어들어. 나. 오케이. 이번에 잘했어요. 지금만큼만 해볼게요. 그렇지. 됐어요. 백앤 다운 하고서 스텝을 하는 겁니다. 먼저 가네요. 백앤 다운, 스텝, 걸었어. 강하게. 야 공정. 응. 끝났나요? 소감을 한번 인터뷰 물어봐봐. 자, 첫 게임한 소감을 말씀해 주세요. 너무 무기력하게 게임이 끝나서 그렇습니다. 이긴 거 아니에요? 네? 이기신 거 아니에요? 이겼지만 아무것도 한 게 없네. 부분이 다 하셨지만 재밌었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갑자기 자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포인트만 세게 자 이거 세게 치면 안 돼요 자 아야 아이고
오랜만이에요. 이제 뭐가 다르냐면은 끝날 때 나무에서 야구할 때 그게 아니라 같이 올라가는 내 손가락이 그냥 쭉 올라가는 그 선반이 하나 있어. 이렇게 얹어버리는 게 아니고 살짝 얹어놓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밑에서부터 끌어올리니까 공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앞뒤로 가라앉지 손가락이 같이 모여요. 그렇지. 그렇지. 잘했어. 지금 좀 움직이는 거.
빅소리가 여기서 내전이 가면서 맞아. 올라가다가 맞아. 거의 이렇게 가지면 맞을 때는 이렇게 맞아. 근데 가다가 맞아. 치는 건 젖히고 돌리면 의미가 없고 이미 돌리면서 쳐야 돼. 오다가 돌아갔어. 그 모서리 제가 여기 뒤로 보면은 이렇게 가는 사람 보이는데 잘안 되면은 처음에 했던 것처럼 살짝 건지고 이것만 해주세요. 다시 긁고 지금도 소리 안 근데 여기서 이미 돌면서 쳐야 돼. 이게 돌아가면서 맞아야 돼. 그리고 지금 한때 너무 이렇게 맞아요.